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 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한 달 앞 못 봐요. 하루 앞을 못 봐. 아, 그건 또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시간 박지원으로 고치세요. 아, 일간도 아니고 시간도 예. 박지원. 근데 이 말씀이 뭐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진짜로 농담 같지 않은 것이 일주일 전에 무슨 뉴스 있었지 하면은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어? 이럴 정도예요. 아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한국 방문회에 광고를 하시면서요. 최불암 선생이랑 같이 네. 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아, 그때 나온 거예요. 다이나믹 코리아란 네, 말이. 그때. 와,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죠. 제가 일주일 여름휴가 다녀오면요. 그대로 유지되는 뉴스가 한 개도 없어요. 보세요. 어제만 해도 50억 무죄. 예. 안철수 뺑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안철수 뺑은 뭐예요? 뺑 날아가 버렸잖아요. 아니, 지금 한창 선거가 진행 중인데 삥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건 제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야기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에요. 아니 159명의 우리 국민이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생명을 앗아갔는데 100일이 넘도록 합동유령제도 못 모시고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고 안전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국회에서 해임 건의한 국민 여론조사로 그 유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은 아니 이상민 장관이 뭐예요?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3당이 탄핵을 한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게 왜 와야 됩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유능하다고 하면은 해임시켰다가 나중에 총리를 시키든지.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자기 식구, 자기 자식이 159명이 들어가 있다가 하면은 그 자리에 있겠어요? 자기가 물러나야지. 이 뻔뻔함의 극치가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 가지고 이 꼴이 된 거야. 지금 안전관리 최고의 책임자가 공백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입이 10개라도 그 사람들은 말 못해요. 의미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이상민 탄핵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처럼 지금 느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까지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좀 졌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일에는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아서 어쨌든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까지 오게 된 이상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국회와 법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끝까지 망설였던 부분이 그것 때문 아닙니까? 물론 이 헌재에서 이 판결은 법사위원장이 검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가 돼서 곽상도 판결하듯 엉터리 검사 노릇 하겠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거예요. 예. 헌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1호예요. 그 책무를 기만한 최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그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헌법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뭐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한다고 하면은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최고의 국가 재난관리
비상관리 책임자를 그대로 두겠어요? 자,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참사 대응 실패. 그것이 헌법, 국민의 안전 지켜야 되는 헌법, 또 재난안전법, 공무원법 세 가지를 위반한 것이다. 거기다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것까지 더해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심의할 내용이고 우리처럼 일반 국민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생명과 재산 이게 제일 크잖아요. 예. 다만 이제 여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탄핵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중대한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이 탄핵당할 정도의 중대한 불성실을 저질렀느냐? 이 부분을 법적으로 헌재에서 인정하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59명의 국민 생명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이상 더 큰 법적 책임이 어디 있어요? 그럼 160명 사고가 나야 책임져야 되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 여기서 국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러면은 총책임자 이상민 장관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아. 그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통령을 탄핵해야지만은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서가 접수가 되면 헌재는 180일 내에 판결을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동안 장관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그 사이에는 파면도 못한다면서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그냥 정지라면서요. 본봉 월급은 타가니까 이상민 장관은 집에서 재밌게 놀겠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월급은 타가는군요. 어쨌든 국정공백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물론 차관이 있다곤 하지만 장관이 없는 상황에 국정공백이 진행이 되니까 국정공백을 누가 가져왔어요? 대통령이 불러온 거 아니에요. 그 책임지고 이상민 장관이 자기가 사표 내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것도 저것도 안 한 그 두 분의 책임인 거예요. 예. 그 국정공백이 꼭 탄핵 가결시킨 야당 3당한테 있다 하는 식으로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데 국민이 믿어요? 만약 법정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니까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 역풍 불 수도 있다. 그러면 총선에도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 이게 있었잖아요. 역풍 불죠. 불어요?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해가지고 역풍 불어요. 이 두 가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오죽하면은 그 유가족들이 야 3당한테 감사하다. 대통령이 해임했으면 이런 일 안 날 건데. 국민 피해가 얼마나 큰 거예요.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잘못 처리해가지고 몇 년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했어요. 왜 그 길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 사태까지 오기 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당연한 거죠. 그 아쉬움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당연한 거죠.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역풍이 당연히 불 거다 지금 그러셨어요. 예, 불죠. 그럼 민주당은 그 생각도 하면서도 이제 추진한 겁니까? 민주당 야당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거예요. 기각이 돼도? 그렇죠. 오. 아니 왜 이런 것을 기각시키느냐. 법원에서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냈으니까 예. 그게 어디로 가요? 국민들이? 이게 윤석열 정권 왜 이래? 왜 이렇게 선택적 적용을 해? 조민 조국 장관의 딸은 600만 원 가지고 유죄 판결 내면서 50억 먹은 곽상도 아들은 무죄? 역시 대도 무죄구나. 큰 도둑 놈은 사는 거야.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예. 뭐 조민 씨 아니 거는 그러니까 또 다른 건이긴 합니다만. 분다고요. 만약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야당, 야 3당한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헌법마저도 이렇게 유린하느냐 이런 역풍이 불어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의 역풍은 이쪽 역풍이 아니라 저쪽 역풍일 것이다라는 지금 주장이세요.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곽상도 전 의원 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진짜 굵직한 이슈가
여러 개 터졌어요. 요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50억 원 뇌물을 받았던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 재판이 있었던 건데 1심입니다. 무죄 판결.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 벌금 50억 원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아들이 받은 돈이 아버지한테 바친 뇌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원에서는 무지하게 의심스럽다. 이례적이다. 사회통념상 의심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썼어요. 하지만 그 돈이 곽 의원에게 흘러간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죠. 말이 됩니까?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 주겠어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그렇게 들었던 합리적 건데. 의심이 아니라 예. 저 종로바닥에 나가서 예. 지나가는 사람 자꾸 예. 다 물어보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공권력이 예. 아니 권력 근데 가진 사람들은 50억 받고도 무죄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상하죠. 굉장히 권력 이상하죠. 낮은 사람들은 600만 원 받고도 유죄가 되고 아니 조민식 건은 좀 다른 건인 것 어떻게 같습니다. 됐든 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곽상도 아들 서민은 600만 원 받으면은 죄가 있고 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아들은 50억 음. 받으면은 아버지하고 관계없다. 독립 경제 활동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의심스러워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결국은 판결문을 쭉 보면 판사도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그 하지만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말든지 판결문에. 결국 그럼 수사가 좀 부족해서 증거를 충분히 못 찾아낸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판사는 검찰의 기소장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재판 공판 과정에서 증인도 부르고 피고인의 신문을 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못 느꼈을까요? 저는 진짜 그 검사의 그 판사야. 이러면 안 되지. 사법부마저도 이러면은 국민이 어디를 가요? 제가 자꾸 얘기지만 예. 오늘의 영국이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 후 약자를 기도해주는 기독교, 약자 편에서 보도해주는 언론, 약자 편에서 판결을 해주는 사법부, 이 세 기관 때문에 오늘의 영국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사법부마저도 50억 꿀꺽 먹은 사람 아들은 아버지하고 다릅다. 지금 박 원장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 부족하게 내민 것도 맞고 법원이 그렇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낸 것도 맞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건데요. 이번에 예.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도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검사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기각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안 한다 하면 의심스러우면 그걸 캐내야죠. 지금 검찰이 내놓은 결정적인 증거는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영학 증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의 대화에서 나온 네.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항구 5억. 뭐 이렇게 하니까 5억씩입니까? 50억?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 대화가 이제 근거가 된 건데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김만배가 자기 목 더 챙기려고 로비 자금 많이 뿌린 것처럼 허세 부린 거다. 요렇게 김만배가 주장을 했고 그걸 인정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정영학 녹취록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서도 쓰이게 될 텐데. 많이 관련됐죠. 예. 정영학 회계사는 부동산 그 전문가로서 대장동 일당들의 10년간 녹음을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효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 얘기도 나온다는데 그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그리고요. 예. 저러한 판결을 한 것은 거기에 관계된 50억 클럽 사람들을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검찰은 처벌의 가치가 없는 것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무죄 나올 것을 왜 검찰이 수사하냐 이거죠. 다른 클럽 멤버들도 결국은 같은 수사 안 판결이 하죠. 안 하기 위해서 저게 한 거예요. 이번 건은 이제 아들이 받았고 다른 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거든요. 그러면은 흘러간 정황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가면 바로 되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아니, 그러면 좀 어떻게 다른 됐든.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요? 예. 예. 이번 건은 이제 아들 통해서 간 거라서 거기서 못 밝혀냈다 치는데 딴 건 보면은 박영수 뭐 또 누구 있어 홍성근 뭐 이런 사람들은 직접 꽂은 거라면 조금 더 수사가 수월하고 그렇진 않을까요? 아니 그것은 뭐 아들을 간지 딸로 간지 누가 알아요. 나중에 봐야지. 그것도 그렇죠. 돈의 흐름 찾는 그렇지만 게 근본적으로 노린 것은 50억 클럽은 무죄가 되니까 수사하지 마라. 이걸 만들어간 것 아닌 거예요? 참 그렇다면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텐데. 아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납득 못해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납득 안 해. 알겠습니다. 예. TBS 앵커 같이 얘기하는. 5년 9개월 근무했는데 지금 50억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납득 못 하는데. 납득 못하죠. 이제 제대로 하시네. 납득 못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럼 2심에서는 뭐 1심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끝난 건 아니죠. 안심할 필요는 없지만은. 2심에서는 어떤 증거들을 더 찾아서 법원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네요. 검찰도 지켜봐야 되지만은 또 야당도 눈 크게 뜨고 그 사건의 추이를 잘 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50억 클럽이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 그렇죠. 정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2심이 있으니까 고등법원이 있으니까 거기 기대를 가져보자 이거예요. 국민적인 상식의 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납득할 만한 뭐 이유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월간 박지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6명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김기현 당선된다니까. 어대연이야. 아니 잠깐 원장님 지금 여론조사 막 돌고 있는 상황인데 4명 컷오프도 안 됐는데 벌써 김기현 그건 딱 보면 알지. 어떻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예. 윤핵관들이 그렇게 총기 난사를 하고 있는데 예. 김기현 되지 안 되겠어요? 그걸 왜 자꾸 물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4명에 누가 올라가고 한 사람 한 사람 당선 가능성은 몇 %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이렇게 퀴즈를 준비했는데 뭐 퀴즈 가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4명에는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마지막은 황교안. 네. 뭐 순위를 처음부터 발표하진 않는데 대충 순위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여론조사 득표율 순위도 컷오프에서 안철수 후보가 예. 지금 약 4주 남았는데 그 공격을 받고 심지어 색깔론까지 받잖아요. 공격을 받고 그 안철수 후보의 특기인 네. 또 누구하고 단일화나 철수하지 않을까. 난 그것은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 안철수 의원 측에서 저 며칠 전에 인터뷰했는데 철수는 전혀 절대 분명히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한다고 하면 나경원 의원이 언제 개입 뭐 김기현 지지한다겠어요? 그 집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알아요. 철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지금 보십시오. 네. 단일화도 네. 그거 알았으면 안 했다? 아니 그렇게 사상 논쟁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원장 시킵니까? 총리,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제안합니까? 아니 그리고 이 대명천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윤한 연대가 뭐가 나쁜 말이에요? 그 말 못해요?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존중할 뿐이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단일화할 때 그럼 윤한 연대였지. 윤박 연대 했나요? 말도 안 되지. 아니 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진짜 구상유치한 것은 안철수 제가 잘
알아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는 이렇게 안철수를 보호하고 대변하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그분이 예, 예.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야. 아, 제가 안철수 예. 대통령 후보 때 예. 상임선대위원장이었고 국민의당 대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했죠. 같이 당을 그때 하셨잖아요. 나는 안철수 당으로 가면서 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하느냐? 예, 예. 한다. 음. 국민의당은 김대중이다. 음. 이렇게 하고 그걸 다 발표를 했어요.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꺼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측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예, 예. 안철수가 되면은 박지원이 상황된다 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어. 저는 또 그럴 생각도 없어서 만약 나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초대 평양 대사를 하겠다 하고 전라북도 정읍에서 연설을 했는데 서울에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나는 북한하고 그런 수교하지 않고 그런 거 햇볕 정책 아니다 해버린. 그래서 그때 박지원은 당신하고 빠이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지금 하셨고 그렇죠. 지금 안철수 그런데 후보가 색깔론으로 그 공격받는 안철수가 것은 색깔론이라고. 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구상유치한 대표 이건 지명대예요. 지명대. 전당대회가 아니라. 자, 안철수 후보가 왜 그러니까 철수할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금 답변이거든요. 아니 글쎄요. 예. 그런 걸 안철수 후보 성격상 예. 다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 단일화를 부인해버리고 예. 색깔론으로 당신은 안 된다. 이런 원천적인 것을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면 안철수 성격상 견딜까? 안 그래도 그분이 그래서. 철수를 잘해요. 단일화도 잘하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렇죠. 못 견딜 그건 수 있을 거라는.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윤핵관 대통령실에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거야. 구상유치하게. 알겠습니다. 김기현 깨끗하게 지명해버리지. 뭘 그걸 가지고. 그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하고 악수한 거 요게 또 며칠 전 언제 그제죠. 굉장히 또 화제가 된 거였는데 왜 나경원 의원은 마음을 바꿨을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의 길은 그 길이에요. 항상. 그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주류에. 주류. 당권 잡은 사람하고 같이 가야 자기 공천 보장 받고 또 미래를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김기현 의원 손 잡을 거라는 전망들은 많았는데 그래도 바로 저렇게 손 잡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그게 나경원 스타일이라니까요. 나경원 스타일. 네. 그렇습니까? 나경원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표정은 왜 또 밝지 않아요? 근데 어두워요 표정은. 저 표정 제가 표정 한번 써볼까요? 예. 누구든지 다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쇼지 뭐. 쇼다. 그렇죠. 속으로는 속으로는 이미 합의해서 좋으면서도. 예,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을 마음속에 제가 들어갔다 와보진 그렇죠.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박 원장님, 박 전 국정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쇼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 이미 말씀. 결정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기는 절대 전당대회 개입하지 않겠다. 예. 해가지고 악수하고 나와서 사진 찍을 때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예. 천하람 순천갑 위원장이 지금 막판에 등장했잖아요. 요 활약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개파들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신선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년 세대가 이준석 대표를 경험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게 나타났는데 저 저력은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결선에 예. 천하람 후보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돌풍도 가능하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김기현 된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렇지만은 예. 김기현이 된다 이거죠. 올라갈 가능성은 올라가도. 있지만. 그러나 천하람 후보가 예. 3등 컷오프에서 3등으로 올라가도 돌풍이고 거기에서
결선 두 사람에 올라가도 돌풍이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그 정도 성적을 낸다면 이건 그 다음 향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것이다. 예.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맨 먼저부터 얘기했잖아요. 예. 총선 직전에 보수 분열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김건희 여사까지 왜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100% 공천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해야 불안하지 않는데 만약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에게 당대표가 넘어가면은 100% 자기 사람 공천 못하니까 그러면 레임덕이 오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죽을 힘을 쌓아서 김기현을 미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흐름을 네. 보고 계시다는 그렇지만 시간이 돌풍이 오잖아요. 천하람.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박지원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내일 월간 하태경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또 이 상황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